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유튜브에서 사연을 보고 듣는 걸 즐겼던 전 제가 사연 속의 주인공이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역시 사람 일은 알 수 없다는 게 맞나 봐요. 제 생에 있어서 이런 사람을 빨리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어 다행이다 싶어 글을 적어보냅니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 즐겁게 들어주세요. 저는 나름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남들처럼 다정하신 부모님, 귀여운 동생들과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은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5명이 살기엔 조금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3남매 중 장녀로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회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취직에 성공하니 부모님께선 좋아하셨고 저도 동생들에게 필기구 하나 더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좋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고 싶어서 더 노력했고 그 결과 회사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다닌 지 5년이 되었을 때 평소 절 좋게 보셨던 선배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던 자신의 친구를 소개해 주셨어요. 선배의 권유를 거절하는 게 어려워서 몇 번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람을 잘 도와주고 정의감까지 투철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잘 만났던 저희는 3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고 저는 듬직한 남편과 새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잘 살았죠. 결혼 후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제가 부럽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남모를 고충이 있다고 말하지만 공감을 못 해주더라고요. 제 고민은 바로 남편이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정의감 때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운동을 좋아했기에 매일 저녁마다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복싱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운동을 하러 갔던 날이었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금 운동 중이지 않아? 여보, 지금 경찰서인데 와줄 수 있어? 경찰서라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옷만 걸치고 정신없이 뛰어갔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경찰관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5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얼른 뛰어가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여보, 갑자기 경찰서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운동하러 가는 길에 저 학생들이 어떤 어르신을 때리고 있잖아. 남편은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습니다. 운동을 하러 가던 중 이상한 소리가 나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학생 5명이 어떤 할아버지를 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무시할까 했는데 그냥 지나가기엔 공범이 되는 기분이 들어서 112에 신고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네요. 경찰차 소리가 다가오자 학생들은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할아버지 주머니를 뒤져 돈까지 꺼내가는 걸 봐버렸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한 남편은 학생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꼭 잡고 있었다네요. 전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리에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워낙 위험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도 저런 식으로 나서니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제가 제 수명에 못 살고 단명할 것 같아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왜 그래? 요즘 애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래봬도 운동하는 사람인데 그러겠어? 당신이 걱정하는 거 아는데 튼튼하니까 걱정 마.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속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경찰서 문이 열렸고 여러 명의 어른이 들어왔어요. 학생들의 부모인지 자신들의 자녀에게 다가가 살펴보더라고요. 그러곤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지금 누굴 건드렸는지 알아? 우리 집안 어르신이 경찰서장이라고. 여보, 우리 고소도 해요. 귀한 아들 얼굴이 이게 뭐야?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나왔고 그 자리에 있던 부모님들은 모두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상황이 악화될까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남편은 부모님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하세요. 그런데 먼저 어르신을 괴롭히고 있던 건 학생들이었고 전 도망 못 가게 잡아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고소하시면 저도 맞고설 걸겠습니다. 뭐라고? 아들, 저 사람이 하는 말 거짓말이지? 너처럼 착한 애가 누굴 괴롭힌다고 그래? 학생의 아버진 자기 아들에게 다그쳤고 아들은 우물쭈물 하더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도 제 남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기에 부모님들은 당황해하며 아이들을 다그쳤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부모들은 남편에게 사과했지만 남편은 사과할 대상이 틀린 것 같다며 오히려 훈계를 하더군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신다면 어르신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르신 돈도 가져가던데 그것까지 모두 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애들 얼굴이 이래서 제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관님은 학생들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조사서만 쓰고 나왔고 저흰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남편한테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여보, 당신이 건강한 거 아는데 몸 좀 사리면 안 돼? 가정이 있는 사람이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랑 애들은 생각도 안 해?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이번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 남편은 안 그러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고 저도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던가요? 남편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때는 첫째의 수능 시험이 끝났을 때였어요. 고생한 첫째와 함께 가족 여행을 가고 있었죠. 즐거운 마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던 중 저희 앞으로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비명이 나올 것 같았던 입을 손으로 탁 막아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휴대폰을 쥐어주며 말하더군요. 여보, 119랑 112에 전화해서 사고 났다고 해. 위치는 여기 내비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말씀드려. 뭐? 당신 지금 어디 가는데? 사고 났으니까 도와야지. 남편의 말대로 신고한 저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서 바라보니 그곳엔 연기가 올라오던 차가 있더라고요. 그 안엔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쪽으로 가더니 겉옷을 벗어 팔에 감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유리창을 맨손으로 깨버렸고 운전자를 차에서 구조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는 불이 붙었고 잠시 뒤에 온 119와 경찰이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마비가 된 도로가 정리될 때 차에 올라탔고 아이들은 앞좌석으로 달라붙더니 남편을 향해 멋지다고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빠, 진짜 멋졌어요. 저도 아빠처럼 사람들 도울래요. 아이들 눈에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남편의 모습이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아까 그 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만약 구조 중에 불이 났다면 남편도 휘말릴 수 있었어요.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렸고 남편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했던 말 기억 안 나? 사람들 돕는 건 좋은데 제발 그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랬지. 당신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위하면서 나랑 한 약속을 왜 안 지키는 건데? 여보, 잘 해결됐잖아. 덕분에 심하게 다친 사람도 없다는데 왜 그래? 얘들아, 아빠 멋지지 않았어? 오히려 멋지지 않았냐고 하는 남편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행동하는 남편 때문에 여행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낀 남편은 자기 직전에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쉰 후 남편에게 말했어요. 한 번만 더 그래봐. 그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먼저 사과하는 남편의 모습 때문에 이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영웅이다, 멋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배우자인 제 입장에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잃을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알아들었겠지 생각했는데 반년 후 한 가지 사건을 하나 더 겪게 됐어요. 남편과 마트에 장을 보러 갔던 때였습니다.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남편이 모르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눈이 동그랗게 변한 전 얼른 다가갔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누구야? 혼자 돌아다니길래 미아 같아서 부모님을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 아가야, 여기에 누구랑 왔어? 아이는 겁을 잔뜩 먹은 얼굴로 고개만 저었어요. 이름이나 나이 등 자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부모님을 찾아줘야 하나 고민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안색이 하얗게 질린 여자가 있더라고요. 여자는 아이의 부모인 듯 아이를 보고 달려와 끌어안으셨습니다. 직원은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경찰이 올 거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저는 경찰이라는 말에 당황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장을 보러 왔는데 한눈판 사이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위를 찾아봤는데 어떤 남자가 아이 손을 잡고 가는 걸 봤다고 해서 고객센터에 신고하러 온 거라네요. 그걸 저희 부부가 마주친 거였는데 이걸 유괴로 본다는 게 참 황당했어요. 제 남편이 혼자 있어서 부모님 찾아주려고 데리고 왔다는데 경찰이라뇨. 저랑 아이랑 같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CCTV 보시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겠네요. 정말 경찰이 왔고 저희는 같이 CCTV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 엄마가 약 3m 정도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전 정말 미아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도 말이 없어서 고객센터로 데리고 온 거예요. 억울함을 담아 말했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 고객센터로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점에서 나쁜 의도가 없었기에 잠시 후 오해는 풀 수 있었죠. 남편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전 갑갑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야 선행이겠지. 그런데 남한텐 선행이 아닐 수 있다는 거 몰라서 그래? 내가 그 정의감 좀 줄이라고 했어 안 했어? 이번에 봐봐. 유괴범 될 뻔했잖아. 난 좋은 의미에서 했다고. 아이가 덩그러니 혼자 있는데 당연히 미아라고 생각 안 하겠어? 그러니까 주위에 관심 좀 줄여. 선행? 여보, 그건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제 말에 충격을 받은 건지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남편한테 말했던 건 이 오지랖만 줄이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때는 둘째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던 만큼 저희도 많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회 2주 전이 어머님 생신이셨죠. 처음엔 둘째를 놓고 찾아뵐까 했지만 남편이 먼저 저희에게 당일치기를 하자고 했어요. 원래 어머님 생신이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 1박 2일 동안 노는 게 시댁의 풍습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럼 애는 집에 혼자 있어야 하잖아. 그냥 당일치기 하자. 내가 말씀드릴게. 분명 어머님이 서운해하실 텐데 어떻게 하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해볼게.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는 듯 가슴을 쭉 펴고 퉁퉁 두드렸습니다. 자신만만해하는 남편의 모습에 뭐 방법이 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생신날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께선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앉자. 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거실에 앉았고 저는 부엌에서 가져온 짐을 풀었습니다. 생신상을 차려드리기 위해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거든요. 재료 손질도 해야 하고 다 같이 먹을 음식까지 차리려면 바삐 움직여야 했죠. 혼자 한참을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동생들이 집에 왔습니다. 물론 저도 밖으로 나가서 반갑게 인사했네요.
아가씨, 도련님 오셨어요? 늦어서 미안해, 언니. 혼자 준비하느라 힘드셨죠? 이제 저랑 같이 해요. 시누이는 같이 하자며 소매를 걷어붙이는데 어머님께서 뜯어 말리시더군요. 저는 그 다음에 이어진 말 때문에 황당하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넌 빡시게 일하고 왔잖아. 근데 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 넌 집에서 놀고 먹지 않니? 우리 딸은 저기 가서 쉬고 며느리 네가 고생 좀 해라. 물론 제가 가정주부이긴 합니다. 처음에 맞벌이도 고려했지만 남편과 세 아이, 집안일까지 모두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게 되었던 건데 집안일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어머님이 야속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들으라는 듯이 말했어요. 네, 아가씨는 쉬고 계세요. 저희는 어차피 밥만 먹고 다시 집에 갈 생각이라 내일 못 가 차고 간다고 생각할게요. 뭐라고? 지금 어딜 간다는 거야? 설마 오늘 집에 간다는 말은 아니겠지? 어머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눈을 치켜뜨시며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에 어머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둘째가 다다음 주에 중요한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준비 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에 일찍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깟 대회 때문에 가족 행사를 망치겠다. 그거냐? 그리고 애미 넌 우리 집안 첫째 며느리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어머님, 제가 아니더라도 동서들도 있고 아가씨도 있잖아요.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올게요. 안 된다. 절대 못 가니까 자고 갈 생각해. 어머님은 절대 안 된다면서 억지를 부리셨어요. 이러다간 진짜 못 갈 것 같았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둘째도 어머님의 반응에 얼굴색이 안 좋아졌어요. 그때 남편이 어머님과 제 사이를 막더군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꼭 가봐야 돼. 솔직히 오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그래도 온 거야. 넌 1년에 한 번 있는 엄마 생일인데 그렇게 할 거니? 이거사, 네 마누라 챙기기 전에 엄마를 먼저 챙겨야지.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 엄마, 얘가 1년 동안 이 대회만 바라보고 준비했어. 그 긴 시간을 버리라고 할 수 없잖아. 엄만 손자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어? 물론 잘 되면 좋지. 근데 그게 대수라고 그러니? 그리고 너 며느리라는 게 집에 갈 국리나고 말이야. 그럴 거면 너만 안 오면 되지. 내 아들을 꼬셔?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정색을 했고 저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가서 짐 싸. 우린 이만 가자. 여보, 아직 저녁 준비도 안 됐잖아. 이 정도면 많이 했지. 나머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엄마, 정아는 내 아내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남편은 어머님이 절 안 좋게 이야기하자 바로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옷과 가방을 들고 나왔고 정말 인사드린 후 바로 차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괜히 어머님께 나를 세웠나 싶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을까? 그래도 생신인데 우리가 심하게 하고 나온 거 아닐까? 그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가 먼저 잘못하셨지 뭐. 당신은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 같은 가족인데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는 상황이 더 어이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이렇게 잘 자라지 못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눈치 보지 마. 남편의 말에 불안했던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때까진 참 행복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새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길을 향해 나아갔고 그 결과 원하는 직종에서 일하게 되었죠. 둘째는 독일에 취업을 했고 명절 때나 얼굴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풀려서일까요? 저에겐 갑작스런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저에겐 평생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들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오더니 저에게 동창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25년, 한 30년 정도 전에 한 번 갔던 남편은 그 후로 가겠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갔다 오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여보,
다다음 주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 한다는데 다녀와도 될까? 동창? 당신 원래 그런 거 관심 없지 않았어? 이제 정년퇴직도 앞두고 있잖아. 일도 그만두면 시간이 많이 남을 텐데 나도 친구들이나 슬슬 만나면서 취미생활 해봐야지. 그 말에 아차 싶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후 집, 회사, 체육관만 반복했을 정도로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녀온다고 하니 잘 됐다 싶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내주면 안 됐던 것 같아요. 동창회 갔다 오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이상 행동들이 보였습니다. 원래 퇴근 시간은 6시로 일정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난 후 운동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운동을 하고 집에 오더라고요. 저는 생활 패턴을 갑작스럽게 바꿨다는 점이 의아해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퇴근하면 체육관 먼저 가잖아. 갑자기 왜 패턴을 바꾼 거야? 그거 뭐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밥을 먹고 뛰니까 속이 영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운동하고 밥 먹으려고 했지. 그런 거였어? 아이, 난 또 무슨 일 있나 싶었지. 남편의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밥 먹고 좀 움직이면 옆구리가 당겨서 불편했는데 복싱하는 그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저녁을 가볍게 줘야겠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앞으로는 저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저녁을 안 먹을까 생각 중이야. 아침에 속도 더부룩해서 안 되겠어. 그럴래 그럼? 그럼 먹고 싶은 날엔 퇴근할 때 미리 전화 줘. 그럼 저녁 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고마워. 역시 당신이 최고라니까. 그렇게 남편이 저녁을 안 먹은 지 3주 정도 되었을 때 하루는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이 반가워 거실로 얼른 나갔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기색을 보이더니 저녁이나 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날은 애들도 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라 따로 준비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대뜸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당신은 집에서 저녁 준비도 안 하고 뭐 했어? 집안일 하는 거 말고 하는 게 있나? 당신 왜 그래? 전에 저녁 먹고 싶으면 퇴근할 때 연락 달라고 했잖아. 아, 그랬지? 미안. 난 씻고 나올 테니까 저녁 좀 해줘. 그러곤 홀라당 욕실로 들어가더군요. 전 이때 뻥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저한테 짜증을 낸 적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한번 안 해놨다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밥이 먹고 싶다고 하니 일단 저녁을 차렸는데 욕실에서 나온 남편은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더니 나가더군요. 약속 생겨서 나갔다가 올 테니까 먼저 자. 뭐? 저녁은 어떻게 하고? 못 먹어.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급하게 약속이 있다고 나간 적이 없는데 대체 누굴 만나길래 저렇게 급할까 싶었습니다. 저녁 없다고 짜증낼 땐 언제고 이렇게 나가버리다니. 그런데 더 어이가 없던 건 술도 안 먹는 양반이 그날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걱정되어 일부러 기다렸던 건데 이렇게 늦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당신 지금 뭐 하다가 들어왔어? 자고 있으라니까 아직도 왜 안 자고 있었어? 당신이 안 들어왔는데 걱정돼서 잠이 오겠어? 그래서 뭐 하다가 지금 들어온 건데? 그냥 친구놈이 상담해달라고 해서 해줬어. 저번에 동창회 갔다 온 거 기억 안 나? 그때 만난 놈 중 하나가 우리 집 근처에 살아서 보고 왔을 뿐이야. 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말이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 근처에 친구가 없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친구라뇨? 저는 뻔뻔한 그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내가 당신 친구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런 건 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조금 있으면 출근해야 되니까 잘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자기가 잘못해놓고 뻔뻔스럽지 않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일어나 출근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뀐 건지
혹시 남자도 갱년기가 오나 찾아봤을 정도였네요. 하지만 불안이 쌓이는 것과는 별개로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했기에 남편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맡아보는 꽃향기가 은은하게 나서 킁킁하고 맡았어요. 어찌 된 건지 남편의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고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설마 이 사람 딴 여자라도 생긴 건가? 하는 의심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났죠. 평생 남편만 보고 살아왔던 만큼 남편의 외도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냥 직장에서 배인 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아시잖아요. 여자의 촉이 정말 무섭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밑도 끝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충분히 의심되지 않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옷에서 땀 냄새가 나서 직원한테 빌린 거라고 합니다. 증거도 없어서 여기서 따져봤자 저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였기에 그저 넘기는 수밖에 없었죠. 외도를 의심하다 보니 저와 남편은 다투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중 기억나는 일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서 쉰다고 해서 대형 마트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오랜만에 가는 휴무라 저보고 혼자 갔다 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집에만 있으면 처지기만 하잖아.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오랜만에 같이 나갔다 오면 좋잖아. 아, 귀찮으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오랜만에 집에서 좀 쉬자.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하기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제가 기분 나쁘게 말했나요? 그리고 주말이라고 집에만 있으면 계속 축축 처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더 일부러 가자고 했던 건데 저렇게 말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기에 저도 말이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알았어. 당신은 그냥 집에서 영원히 쉬어. 그냥 같이 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고는 차키를 들고 바로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마트에 간 전 기분이 상한 채로 장을 봤는데 기분 나쁜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장을 보는 주차장으로 갔는데 누가 차를 긁어놓고 가는 겁니다. 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안 풀리는 날은 정말 안 풀리는구나 싶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연락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결국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조작할 줄을 몰라서 헤매다가 실수로 첫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엔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회사 사람인가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료랑 단둘이 강가에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들리는 음성이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리더라고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야 돼? 언제 이혼할 거야? 조금 있으면 은퇴잖아. 은퇴하면 이혼해야지. 그래야 너랑 여행 다닐 거 아니야? 처음엔 직장 동료겠지, 친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둘이 여행 다닐 생각까지 하는 걸 보곤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언젠가 저랑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이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응징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그 기회가 마침 찾아왔죠. 남편이란 놈이 그날 장을 보고 온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번 주 주말에 40년 지기 친구의 아들이 결혼한다면서 결혼식장에 다녀오겠다고요. 근데 쎄한 느낌 아시나요? 과연 이 사람이 결혼식장에 가는 게 맞을까 싶었어요. 그때 제가 한 선택은 한번 따라가 보자였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전화해서 주말에 시간 좀 비워달라고 했어요. 딸은 이유를 물어봤지만 전 가볼 곳이 있다고만 했죠. 바람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걸 아이들이 알아봤자 좋은 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주말이 되었고 남편은 새벽부터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딸에게 지금 나가자고 했어요. 네 아빠 좀 따라가. 엄마, 아빠를 따라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아빠가 요즘 이상해서 그래. 그러니까 어여 따라가 봐. 저는 쫓아가라고 했고 딸은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청주 소재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인데? 그러고 보니 오늘 아빠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전 정말 결혼식장에 온 건가 생각하며 딸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피곤한지 저에게 집에 가자고 졸랐어요. 엄마, 우리 그냥 이제 집에 가자. 아빠도 결혼식장 온 거겠지 뭐. 엄만 확인하고 싶어. 너 피곤한 건 알겠는데 딱 10분만 더 둘러보자. 아, 진짜 피곤하단 말이야.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곳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광판에 어디서 누가 결혼한다고 뜨잖아요. 거기에 신랑 측 혼주로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바람이라는 게 확실해지자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빨라지는 발걸음만큼 제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목도하는 순간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까지 들었죠. 남편은 상간녀와 나란히 서 있었고 훤칠하게 생긴 청년과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랑의 아버지였어요. 뒤따라서 오던 딸도 그 광경을 보고는 입을 떡 하고 벌렸습니다. 청년은 남편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딸은 떨리는 눈으로 남편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더군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아빠의 다른 모습에 충격을 많이 받은 듯 했죠. 촬영이 끝날 즈음 딸은 한참 멍하니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내가 뭘 보고 있어? 아빠가 대체 왜 저기 있는 건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딸한텐 정말 미안했어요. 만약 저 혼자 왔다면 이런 걸 보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저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모르는 청년한테 아버지라고 불리는 남편을 보니 내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외자일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날 가지고 논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복수해주고 싶어서 남편한테 다가갔죠. 여보, 여기서 뭐하고 있어? 저의 등장에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말이죠. 저는 미소를 짓고는 모두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놀랬잖아. 그런데 왜 당신 이름이 혼주로 올라가 있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자. 나가서 이야기해. 왜? 나도 모르는 아들이 여기 있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한테 분명히 아버지라고 했잖아. 전 웃으며 말했고 남편은 무작정 제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듯이 절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손길을 세게 뿌리친 후 제가 말했어요. 왜? 난 물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내 남편이 모르는 여자랑 부부처럼 있는데 당연히 물을 수 있지. 이봐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피우세요? 남편 옆에 서 있던 상간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쇳소리를 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삑사리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덕분에 다른 식장 하객들도 와서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글쎄, 저쪽 신랑 부모가 불륜인가 봐. 와, 그럼 불륜 집안이라는 거잖아. 아우, 쪽팔려서 어째?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건지 상간녀의 얼굴이 달아올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 소리를 빽 하고 지르더라고요. 당신 정신 나갔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깽판을 치는 거야? 당신이 그런 말을 처진 아니지 않아? 참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더니 딱 그 꼴이네. 소리 질러야 하는 건 나잖아.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가라고 하더군요. 남의 집안 좋은 행사 망치지 말라면서요. 저에게 막대하는 남편의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딸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앞에 서더라고요. 그러고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딸, 이건 다 오해야. 아빠가 천천히 설명할게.
그럼 내가 본 건 뭔데? 이제 아빠 같은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아. 엄마한테 이런 상처 준 아빠는 필요 없어. 엄마, 우린 가자. 여기 있어봤자 상처만 받아. 딸은 제 손을 잡고 이끌었고 저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딸은 핸들에 엎드려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동안 믿었던 아빠가 모르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상황이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딸, 엄마가 미안해. 그냥 엄마 혼자 오는 게 맞았어. 아니야. 만약 내가 못 봤으면 엄마가 오해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빠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바람을 피냐고. 울다가 지친 딸은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자 분노로 가득 찼죠. 그러다가 딸이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엄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최근에 알았어. 네 아빠한테 딴 여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몰래 따라왔던 거야. 그랬구나. 엄마가 따라가자고 한 이유가 이제 이해돼. 엄마, 저런 사람이랑은 그냥 이혼해버려. 내가 도와줄게. 이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전 이미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제 두 눈으로 이 광경을 목도한 만큼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비밀번호를 바꾼 탓에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낯짝을 보고 싶지도 않아서 집에 오자마자 확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건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부터 알아보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교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기분이 더 그랬던 게 교사라면 교육직에 있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불륜을 저지를 생각을 하나요? 제가 느낀 배신감만큼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어떻게 복수할지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죠. 익숙하게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간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회사에 오자 당황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엔 왜 와? 내가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야. 이혼소송장. 바람을 핀 당신은 당연히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나 잘 준비해놔.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남편은 동공지진을 일으키더군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당황해하더니 제 팔을 잡고는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 나가서 이야기해. 여기서 못할 이유는 없지. 내가 진짜 너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 인생이 정말 불쌍하다. 옆에 짐승만도 못한 걸 두고 살았네.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일단 나가자고. 시끄러워. 네 이야기를 왜 들어? 위자료나 준비하고 딱 기다려. 알겠어?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후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은 그 여자가 일하는 학교였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지만 저는 위축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당당하게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들어가니 선생님들이 앉아 있었고 개중엔 결혼식장에서 본 얼굴이 있더라고요. 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어떤 선생님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강서영 교감 선생님 뵈러 왔어요. 교감 선생님이요? 선생님, 여기 손님 오셨어요. 손님? 저기 누구신데 저를... 제 얼굴을 알아본 건지 사색이 된 채로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가 한 잘못을 알고 있으니 저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냉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상간녀한테 내밀었습니다. 물이 구면이죠? 내가 당신한테 이거 주려고 왔네요. 저기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할 대화는 아니잖아요. 저 자세로 나오는 게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 제 이야기는 그렇게 했을 텐데 당사자가 앞에 있으니 말을 못하네요. 떳떳하실 텐데 여기서 하시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나가서 이야기해요.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럴 거면서 어떻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자고 했잖아. 진정하시고 저랑 나가서 이야기해요. 그 와중에 사람들 시선까지 생각하는 상간녀 모습에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진정? 너 같으면 진정하겠어? 내 남편이랑 당당하게 바람 펴놓고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당신 지금 나한테 빌어야 하는 거 몰라? 헉.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곳곳에서 헛바람을 들이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람을 폈다는 게 공개되면서 상간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익어버렸죠. 뻔뻔하게 유부남인 거 알면서 둘이 오랫동안 바람 폈더라. 증거도 다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놈한테 거는 소송이란 별개로 당신한테도 민사로 걸 거고 교육청에 당신 같은 사람이 애들 가르친답시고 앉아있는 거 절대 용납 못하겠다고 민원도 넣었어. 뭐라고요? 제정신이세요? 아니, 남의 직장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명예훼손이라고요. 민원을 넣었다고 하니 오히려 저에게 정신 나갔냐고 묻는 상간녀에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애들을 가르친다고 난리인 건지. 전 그래서 영린을 건드렸어요. 당신 아들이 이 근처에 있는 대기업 다닌다면서? 거기 가서 상간녀 아들이라고 난리 쳐줄까?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 말에 화들짝 놀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상간녀는 엉엉 울면서 빌더군요. 그 모습이 가식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고작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전 일어나면서 한마디만 던지고 학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제가 그동안 받은 상처 모두 돌려주기 위해선 한참 남았으니까요. 두 인간 회사엔 본성을 까발려줬으니 뭘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남편놈이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게 아니겠어요?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으니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리니 가라앉았던 짜증이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무슨 짓이야? 이젠 하다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너 같은 놈이랑 대화할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미안해. 그냥 동창회 갔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반가웠어. 자주 만나다 보니 감정이 커졌던 거야. 이젠 그거 다 잊고 당신한테만 집중할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정신 나갔어? 내가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당신이란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느낀 배신감은,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고? 됐어. 너랑은 이제 끝이야. 법원에서나 봐. 그러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가 왔지만 이 번호마저 차단했네요. 이제 그 꼴을 안 봐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3일 후에 상간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 강서영이에요. 당신 고소했으니까 끝까지 어디 가보죠. 저를 고소했다는 연락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금 지가 뭘 잘했다고 절 고소했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네요. 그랬더니 바로 받더라고요. 그리곤 고래고래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 결혼 무산된 거 알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손해 입은 거 당신이 배상해. 자기 아들 결혼이 왜 엎어졌는지 모르는 걸까요? 저도 아들, 딸을 모두 키우는데 콩가루 집안에 시집장가를 보낼 바엔 끼고 살 겁니다. 애초에 자기가 그놈을 만나지 않았으면 결혼해서 잘 살았지 않았을까요? 참나,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겠다 그거야? 이봐요 아줌마. 애초에 네가 내 남편 만났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결혼 엎어진 걸 소송 걸어? 어디 한번 걸어봐. 내가 못할 줄 알아?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결혼식장에서 그 난리 치는 바람에 회사에 소문이 퍼져서 못 다니겠다고 한다고. 이걸 어떻게 변상할 건데? 자기 직장 동료도 초대한 만큼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회사에 다니기 힘들 정도라고 하네요. 부모가 저지른 잘못을 자식이 대신 벌받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악을 쓰는 상간녀 행태에 전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안 풀리니까
저한테 지금 저러는 것 같은데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후로도 저한테 갖은 협박을 다 하길래 친히 죄명을 추가해줬어요. 그 후 법원에서 본 두 사람은 예전보다 수척해져 있었어요. 소송은 저희 승소로 끝나서 두 사람은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줘야 했습니다. 그때 둘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 둘은 그 이후로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충격을 받고 회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고 상간년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바람을 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시댁에서도 바람핀 남편을 외면하는 바람에 혼자 원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허구한 날 술을 퍼마시며 인생을 한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번을 잘해도 한 번을 못하면 그것만 기억에 남아요. 특히나 그 잘해주던 사람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상황엔 더더욱이요. 저한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아이들의 보살핌 아래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이 없었다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절 위로해주는 자식들이 있어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가정을 버리고 상간녀를 택한 남편놈은 결국 나락에 빠지고 말았죠. 모든 자식들이 전 남편을 아빠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아이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겠죠.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죗값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거라 생각드네요. 건너 남편과 상간녀 소식이 들리면 그날은 웃음이 그렇게 나는 거 있죠? 역시나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 좋게는 못 사나 봅니다. 남이 하면 불륜,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차피 그건 불륜밖에 안 됩니다. 언제라도 천벌 받을 거니까 가족한테 상처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이 지쳐가는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 글을 쓰는 재주가 없습니다. 며칠을 쓰고 지우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내용도 뒤죽박죽이고 사연튜브에서 방송을 내보내 주실지도 모르겠네요. 만약에 방송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